부채로 넘어가죠. 부채. 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교재에 49쪽. 자, 부채에서 유동부채 쪽은 추가된 내용이 거의 없을 겁니다. 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로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등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이번에 여러분들 지난주 토요일날 여기 유동부채 개정 과목 하나 결산수정문계로 이거 하나 나왔었죠? 유동성, 예, 이거 하나 나왔죠? 예. 결산수정 문제 하나 나왔더라고요. 밑에 그거 안 적으면 틀린 건가요? 밑에 뭐를 안 적었어요?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아예 틀린 거 아니죠? 이건 부채기 때문에 무슨 은행이 되든가 그거 넣어야 돼요. 다 감점 아니에요? 하여튼 감점, 최소한 감점이고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고. 그럼 미지급금도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미지급금 무조건 넣는 거 아니야? 넣어야 돼. 부채는 다 넣어요. 까먹은 거 같은데. 응? 아끼게 부채는 다 넣는 거예요. 틀렸다 생각했어. 채권도 다 넣고. 근데 아마 감점, 이게 4점짜리잖아요. 그 결산수정 공개가 유동성 장기부채하고 그러면 장기차입금하고 이렇게 두 개였나요? 네. 예. 거래처는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예. 이게 금액과 계정 과목 분명히 맞았다 그러면 아마 단지 거래처만 빼먹었다. 2점 정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2점, 4점짜리였어요. 완전히 틀렸다고는 하진 않아요. 사실 거래처 빼먹는 거는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그거는 그래도 감점을 주지 문제를 틀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부채 개정 과목들 여러분 쭉 추가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부채입니다. 자, 비유동부채에서 사채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사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FAT 1급은 사채 발행 시의 회계 처리만 출제 범위이긴 한데 시험에 거의 안 나와. 또 FAT 1급에서 여러분 사채 시험 나오는 걸 못 봤죠? TAT 2급은 이게 잘 나옵니다. 사채가 TAT 2급과 1급에 사채에 대한 이론 문제도 잘 나오고 실기에서도 잘 나올 테니까요. 이제 TAT에서는 2급이나 1급을 준비한다 그러면 사채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 사채의 현금의 흐름, 우리가 FAT 1급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만 이 부분은 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투자하는 사채권자에게 돈을 받죠. 그러면 회사는 사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약정된 기간 6개월이든 1년이든 이자를 지급하는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FAT 1급에서는 사채권을 주고 현금을 받는 이 거래만 문제를 낸다 이거예요. 출제 범위가 원래 그거였어요. 그런데 TAT 2급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자 줄 때 회계 처리, 그리고 원금 상환할 때 회계 처리, 여기까지 사채에 관한 현금 흐름의 전부를 출제 범위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원리를 알면 여기에 대한 분계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채 발행의 현금의 흐름이라는 건 위에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인식하면 되겠고요. 액면 금액이 뭔지 알죠? 예, 액면에 표시된 금액을 말해요. 이 액면 금액이 결국에 만기 때 그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상환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액면 금액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액면 이자율이라는 것은 그 사채에 적혀 있는 이자율을 말하고요.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잖아요. 이자를 지급할 때 이 액면 이자율을 적용해요. 예, 여기 보면 이자 지급일에 지급할 이자는 뭐다?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할 때는 액면 금액에 액면 이자율을 적용해서 지급합니다. 자,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라는 것도 우리 FAT 1급 배울 때 시장 이자율이 뭔지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바가 있어요. 시장 이자율이라는 것은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투자 대중들이 사채 구입 대신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시장 이자율은 표시 이자율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므로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다를 때 사채는 우리가 할인 발행하거나 할증 발행을 하게 된다고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배웠단 말이죠. 예. 시장 이자율이 크면 할인 발행해야 될 것이고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같으면 액면 발행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액면 이자율이 더 크면 우리가 매년 주겠다는 이자가 시장보다 더 주겠다고 한다면 할증 발행해야죠. 예. 할증 발행이라는 것은 그 액면에 표시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채권을 준다는 얘기고 할인 발행이라는 것은 그 액면에 표시된 액면 금액보다 싸게 채권을 판매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우리가 적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할인을 해서 액면가를 팔아야 될 것이고 또 밑에 거는 이자를 우리가 더 많이 매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받아야만이 시장 이자율로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따라서 사채를 발행할 때 회계 처리는 우리가 액면 발행을 한다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사채로 끝나죠. 그런데 할인 발행을 한다면 차변의 현금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타나고 대변의 사채. 왜 그럴까요? 만약에 100원짜리 사채를 90원에 할인 발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금이 90원 들어오잖아요. 그 10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할인 발행의 분계였어요.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의 분계는 100원짜리 사채인데 120원에 팔았어요. 발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액면가는 100원인데 120원에 현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20원만큼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입니다까지 우리가 FAT 1급에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매입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의 회계 처리는 투자자는 사채를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들은 다 자산이에요. 자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채를 배우고 있으니까 일단은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 왼쪽에 있는 발행자 입장에서의 회계 처리.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여기까지만 했다 이거죠. FAT 1급 교재에서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아까 액면 발행을 했을 때는 그냥 비유동부채의 사채 한 줄로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비유동 부채 쪽에 사채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표시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00원짜리였으면 여기 10원 하면서 여기 90원이라고 표시되는 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표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은 아까 여기 액면가는 100원인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2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120원 이렇게 표시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괄호로 표시해서 차감 계정이라는 얘기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괄호 안에 안 넣어가지고 가산 계정이다 해서 더해져서 이렇게 장부 금액이 서로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은, 자, 할증 발행했을 때 할인 발행했을 때 장부 금액이 액면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중에 만기 때 이 사채 장부 금액 90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액면가 100원을 돌려주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기 때 우리가 돌려주는 것은 120원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갚는 게 아니라 이 100원을 갚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개의 경우는 모두 이 금액을 전부 일정 기간 동안에 100원으로 맞춰줘야 돼요. 액면가로 이걸 맞춰줘야 됩니다. 장부 금액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시켜야지. 제거시켜야죠. 그것을 우리가 상각한다 그래요. 상각한다. 그래서 이 상각에 관한 어떤 방식으로 상각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자 지급할 때 같이 상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상각하는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우리가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간단한데, 여기서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복잡한 공식과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게 쭉 나오는데 이 숫자를 좀 이해를 하려면은 몇 번 해봐야 돼요. 금방 이걸 딱 보자마자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이 설명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뭐 이번에 이거 이론 정리하는 사이에 이해가 안 갔으면 나중에 뒤에서 문제 풀 때 하시고 그러는데, 이 사채가 시험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기출 문제를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채 할인 발행을 상각할 때의 분계의 어떤 기본 형식만 알면 맞출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표 입력하거나 이런 문제는 안 내더라 하는 겁니다. TAT 2급에서는. TAT 2급에서는 사채 이런 그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로는 문제를 안 내요. 이론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시험에 합격하는 거로는 이런 거에 관해서 2점짜리 이론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럼 뭐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제껴버리면 되긴 돼요. 근데 뭐 공부해야죠.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이 뭔지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기 때 액면가가 되도록 하려면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장부 금액이 액면가가 되게 하려면 이 사채 할인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없어져야 돼요. 나중에 0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상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상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